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단 선배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새해 첫날이다 보니까 좀 어떤 분들 모시고 진행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느낌이 있어서 오래된 목소리들을 오랜만에 한데 모아 선배님들께 전달해드리는 것, 그게 아마 선배님들께 최고의 새해 선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할 텐데요. 먼저 또 마지막에 아마 베놈 라스트 댄스 또 마블 수호자로서 또 나오셨던 분이죠. 교영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학개론의 근본 오브 근본, 영화학개론의 아버지 구교혁입니다.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고아로 만드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오해가 있는데 영화학개론이 출가한 건지 제가 버린 게 아닙니다. 아, 본인이 버린 게 아니라 자식이 도망갔다. 네, 자식이 이제 나가서 잘 되고 있다. 독립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영화학개론의 아버지였다면 또 영화학개론의 험상궂은 못된 삼촌이 또 한 분 계시죠. 우리 재원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새해 목소리 삼촌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엉클 재원. 교혁씨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놈 라스트 댄스 이후로 오랜만에 출연이시고, 재원님도 글래디에이터 2 이후로 거의 한 달 반? 두 달에서 저는 한 달 반이 많은 거예요? 늦게 온 거예요? 더 자주 나오셨어야죠. 삼촌이, 아니 안 그래도 불만이 지금... 그 뭐야 저거 잘 들었습니다. 그거 뭐 연말 방송 정산한 거. 난 재밌었던 게 그 방송 정산도 했어요. 맞아요. 뭐가 뭐 잘 됐고 뭐 게스트 누가 활약했고 이런 거 잘 들었는데 다들 덕담을 하는데 나는 진짜 무서웠던 게 백설공주를 보게 만들겠대. 그러니까 진짜 듣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운전하다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벌써 작년이 됐네요. 2024년 연말결산 방송을 했었는데 재원 씨에게 새해에는 꼭 디즈니의 실사 버전이죠. 3월에 개봉될 백설공주 리뷰를 함께 하고 싶다 제가 프로포즈를 날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이 사람이라뇨. 사람을 가려서 얘기해요 말이야. 똑같이 이렇게 대해줘야죠. 말도 제대로 못해. 줘서 그래요. 멀리 갈 거 있나요? 위키드 안 보셨나요? 위키드요? 그걸 제가 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뮤지컬 영화 또 특히 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방송은 들었습니다. 방송 들었고 근데 길다고 하던데? 되게 보셨어요? 네, 길죠. 근데 뭐 뮤지컬 영화들은 보통 그래도 체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원작 길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걸 감안하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예, 저는 재밌게 축하드립니다. 교혁 씨 또 러닝타임 긴 영화 안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러닝타임이 긴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명색에 또 연극과를 나왔고 뮤지컬과 공연을 공부한 사람인데. 근데 왜 그동안은 네? 아니 저는 그거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셨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커도 재밌게 봤습니다. 폴리아드도. 예. 폴리아드? 맞아. 그때 재밌게 보셨다고 했지. 맞습니다. 두 번째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축하받을 일이 많네요. 재원 씨가 선을 2개나 그으셨어요.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들 나와주셨는데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고, 좀 이제 새해긴 새해잖아요. 그렇죠. 새해에 좀 결심하신 바가 있으신지,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교영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뭐 막 아직 뭐 끝난 일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을 이제 한 2월쯤에 이제 접을 예정이고. 근데 뭐 이미 그거는 이제 다 뭔가 사실 엑싯 같은 느낌이어가지고요. 다른 회사에다가 제가 원래 하던 사업을 이제 판매를 하고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좀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2개의 회사를 하나만 다녀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2개의 회사에 이제 소속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다리를 또. 맞습니다. 그래서 험난한 2025년이 되지 않을까. 하나만 있어도 힘든 회사를 2개씩이나. 근데 어쨌든 그 엑시트 자체는 2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제 끝나는 거고요. 지금 저는 저 다른 일을 또 계속 해야 되니까 다른 일도 또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기는 좀 그렇지만 예컨대
아름다운 이별인가요? 예, 아름답습니다. 왜냐면 뭐 다행입니다. 돈 받고 떠나는데 목돈 받고 떠나는데 뭐 아닐 이유가 있을까요? 웃음을 되게 미소가 절로 지어지시나 봐요. 네, 사람이 이제 여유는 지갑에서 나온다라고 네, 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몇 여유 정도 되는지 궁금하긴 한데 여기서 잠깐 저의 욕심을 멈춰 세우고 어쨌든 새해잖아요. 그럼 새해 결심하신 바가 있나요? 새해 결심한 바 뭐 특별히 없어요. 사실은 나이도 나이잖아요. 네, 한 해가 왜 또 우울한 소리를 한 해가 총기를 잃은 지 오래고 한 해가 또 상습적으로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그 매년 바뀌는 거를 뭔가 그 하나의 순환으로 보지 않고 그냥 좀 길게 이어진 뭔가로 보고 있어가지고 딱히 새해 목표를 그다지 세우진 않았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제가 좀 더 영민하게 뭔가 똑똑하게 앞으로 벌어질 이제 일들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로 시작되는 게 있긴 있으시니까 뭔가 새해도 그런 식으로 좀 더 다가오지 않을까 교혁 씨에게.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원 씨는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뭐 연말이 우울했잖아요. 좀 그렇죠. 네, 저도 뭐 좀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우울하게 좀 보내서 요번 새해 목표는 정신 차리자. 입니다. 우울한 일들이 혹시 좀 어떤 본인의 요거는 뭐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료 중이신가요? 치유 중이고 이게 확실히 좀 그 길게 저 정신을 못 차렸다가 저도 뭐 거기에 플러스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게 지금 거의 연말이 아니라 종말인 분위기로 가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좀 버티다가 이제 이 올해는 조금 정신 차려서 화이팅 해보자. 근데 이제 이게 좀 뭐 구체적으로 뭘 하자 약간 이런 느낌보다 그냥 정신만 잘 붙잡들고 있자. 이런 느낌으로. 모조리 다 내가 빼앗겠어 이게 아니라 갖고 있는 거나 일단 잘 지키자 약간 이런 느낌의 손에 힘을 빼지 말자. 수비적인 느낌의 일단은 수비 마인드로 올해의 첫 시작을 하고 있고 뭐 근황 아닌 근황보다는 그냥 추천을 하나 제가 그 뭐 컨텐츠를 이것저것 조금 아무래도 뭐 직업 때문도 있고 워낙 제가 또 좋아하는 것도 있어서 막 하다가 되게 오랜만에 예전 그 게임북 아세요? 게임북? 예전에 막 짱구 게임북 하고 무슨 뭐 어디에서 살아남기 게임북 해가지고 몇 페이지 가서 뭐 하고 알지. 그게 나는 그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제 그 5주년 선물로 이제 그 선물을 줬거든요. 왜 저희한테 물어봐요? 제목은 당신은 현장에 있습니다였나였어요. 당신은 현장에 있습니다. 본인이 사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기억을 전혀 못 하시는. 저도 교보문고 가면은 그 베스트셀러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있는 거 그냥 보지도 않고 집어온 거 아닙니까? 아니야. 무지성 구매? 아니야. 이거 잘 팔린다는데 그냥 들고. No. 온갖 이런 음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안 그래도 여자친구한테 줄 거 없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아니야. 여자친구가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서 이제 같이 하게 됐죠. 같이 하게 됐는데 저 되게 좀 들어봐요. 좀 듣고 있어요. 생각만 하지 말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사건 현장에 이제 누가 범인이고 어떤 동기고 뭐 이런 걸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러스트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뭐 몇 페이지 어떤 증거 탐색하시오 막 이래가지고 막 가서 이제 사건의 내용들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나는 이게 되게 인터랙티브하다고 느끼는 게 요새 이제 QR이 되잖아. 그래서 그 책에 QR 코드를 찍으면 또 다른 증거가 나와서 그게 추리의 어떤 한 퍼즐로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신선한 거예요. 되게 너무 책이어도 너무 재밌고 진짜 몰입해가지고 거의 그 31일 날 여자친구랑 거의 이제 사건 한 4-5개 깼습니다. 그게 여러 사건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근데 머리를 깼어야 돼서 한 사건당 진짜 사실 그거 알죠? 그 우리 모의고사 풀 때도 뒤에 그 답이 그거잖아. 되게 어떤 판도라의 상자잖아. 막 너무 달콤하잖아. 보고 싶고 보면은 금방 해결하는데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진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약간 방탈출 같은 느낌이네요. 방탈출 같은 느낌인 거죠. 그걸 이제 좀 그러니까 가성비 방탈출이야.
간의 방탈출. 이게 방탈출 한 번 하는데 한 3, 4만 원 들거든요. 네네. 야, 이거는 한 10개 챕터에 한 그게 다 모여 있으니까 한 권에 얼마죠? 2권에서 네. 5만 원 했습니다. 2권에 5만 원. 네, 오, 세트로 5만 괜찮네. 원. 그래서 좋다. 가성비 좋네요. 제목 다시 한번.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아이, 왜 정작 제목을 모르냐고. 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예, 요거 또 스페인 작가분께서 해서 그것도 신선한 것 같아요. 그 이름들 거기 나오는 그 용의자나 피해자 이름들이 다 이제 스페인 쪽 계열이어서 보통 이제 마이클 많이 죽잖아요. 많이 죽거든요. 마이클 제일 흔한 이름. 네. 근데 이제 막 무슨 세뇨리따 세뇨리따는 근데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세뇨리따는 아가씨 뭐 이런 거 아니야? 숙녀. 세뇨리따는 이제 거기 기사에서 세뇨리따라고 나왔다. 하여튼 왜 이렇게 횡설수설해요? 추워서 그래요. 당신 지금 현장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죠? 당신 수상해. 유력 용의자야. 여러분들이 즐거우셨다면. 네. 다크나이트. 네. 즐거우셨죠? 즐거우셨죠? 어쨌든 이렇게 재원 씨는 추천. 무려 여자친구분과 5주년을 맞이하시면서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겸 연말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네. 교영님은 좀 연말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새해도 궁금하지만 연말에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연말은 보통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많이 보내잖아요. 네. 여자친구랑 보냈습니다. 오! 여자친구랑 보냈고 크리스마스도 그랬고 새해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근데 왜 톤이 왜 그러세요? 아니 저 왜요? 지금 되게 표정이 그 허공 어딘가를 보이드를 응시하면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톤 업해서 말해주세요. 지금 여자친구분이 들으실 수도 있다고요. 아니 지금 좀 너무 행복한데 지금 뭐랄까 이 지금 둘러싸인 남성 두 분한테 이제 둘러싸여 있는 이 분위기가 지금 저희 탓하시는 거예요? 매우 험악해가지고. 왜? 아니 뭔가 함부로 들떠서 막 얘기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들떠서 얘기하셔야죠. 아무튼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승 봤어요. 1승 영화. 영화. 네, 그걸 봤는데 되게 재밌던데요. 그 영화.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괜찮았는데 여자친구는 그거 이제 예고편 보자마자 이건 재미없는 영화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끌고 가서 보신 건가요? 아니요, 그 끌고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보셨어요? 네, 그 왓챠로 결제를 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댁에서 이거 너무 재밌어 보지 않을래라고 했는데 한 말이 이제 그럴 리 없다고. 정말 단호하게. 되게 확신이 있으시네요. 확신이 있으시네요. 지금 결제하고 나서 7일 동안 대여가 되잖아요. 네. 4일 남았는데 여자친구가 4일 안에 꼭 봤으면 좋겠다. 카운트다운이 가고 있는데. 네, 지금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연말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그 중예산 한국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쵸. 1승, 소방관, 대가족 이렇게. 의외로 근데 소방관이 대박 나고 있던데. 저도 사실 3편을 다 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 소방관이 제일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흥행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영화 외적인 알다가도 모르겠죠. 그리고 영화 외적인 이슈도 많았잖아요. 이제 주연 그쵸. 배우의 과거 음주운전 사건이라든지 감독님의 친동생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더더욱 안 되겠는데 했는데 벌써 300만을 넘기고 300만이야? 네, 손익분기를 이미 다 넘겨서 지금 하얼빈이 300만이거든요 이제. 근데 예산은 훨씬 더 2배가 높으니까 굉장히 진짜 알짜 영화구나 싶었고, 또 재원 씨 말씀대로 역시 흥행이란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또 다 취향 차이기도 하고.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좀 어떤 영화 보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영화는 못 봤어요. 영화는 못 봤고, 그리고 여자친구분께서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끝사랑이라고. 끝사랑? 네, 넷플릭스에 있는 시리즈인데, 그러니까 연애 프로그램이에요. 예능. 5, 60대 분들이 나오셔서 하는 나는 솔로 같은 건데. 그래서 끝사랑이야.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건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좀 소구점이 다른 게 있나요? 뭐 나는 솔로나 뭐 여러 가지 연애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많았는데. 네. 요새 이제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연애 관찰하는 이제 프로그램들. 네네네. 나는 솔로나 아니면은 뭐 솔로 지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좀 자극적인 맛이라면은 이거는 약간 평양 연애 프로그램 같은 느낌. 평양? 좀 슴슴하고. 평양냉면처럼. 평양냉면처럼. 그리고 템포도 조금 천천히 가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 전에 뭐 많은 연애들을 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출연자분들 연륜이 달라요? 네, 연륜이 다른데 또 그만큼 주저하는 것도 또 많으세요. 또 사랑에 이제 데이실까봐 이혼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겠구나. 뭐 그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점이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막 좀 가끔은 답답하기도 하고 좀 한 스텝만 더 가보시지. 좀 더 자신감 있게 해보시지 이런 거. 뭐 아마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연애 프로그램을 이제 보는 게. 근데 좀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다라는 거. 이거 말씀해 주셔서 떠오른 질문인데 네. 좀 생뚱맞긴 한데 지금 우리 나이대에서 한 50년 뒤의 미래를 상상하셨을 때 좀 되고 싶은 그림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좀 과한데요? 그래요? 그 시리즈 안에서요? 그러니까 본인의 50년 뒤를 생각했을 때 스스로 이상향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늙고 싶다라든지. 제 50년 뒤면은 지금 34살이니까 84세잖아요. 네. 너무 많나? 네, 그때는 40년으로 할까? 그때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목숨만이라뇨. 그땐 이미 사이보그가 돼서 숨이나 좀 제대로 쉬고 있으면은 다 임플란트 사이보그로 박으면 된다니까. 호흡기 달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걸로도 좀 감사할 것 같은 나이라. 그럼 40년 뒤로 하면 안 돼요? 40도 맞죠? 정확히 어떤 게 궁금한 거죠? 뭐가 궁금해?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이 사람들 자기 질문만 한다고. 이 사람들 말이야. 방송감 다 잃었네. 지금 훈훈한 얘기를 하라고 내가 토스를 이렇게 탁 올려줘. 근데 뭔 목숨줄 얘기를 하고 있어. 너무 자극만 생각했네. 자 그러면은 두 가지로 갈게요. 근데 아직도 제가 상현 씨의 그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쓰세요. 자, 첫 번째 없어. 1번 갑니다. 네. 제가 한 60대 그쯤에는 아무래도 지금 여자친구와 이제 행복한 삶을 남은 생애를 이제 그리면서 사는 걸 좀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2번 갑니다. 저 60대. 근데 그때도 저희 영화학개론이 계속 지속돼서 막 40주년, 50주년 이렇게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정답이었나요? 둘 다 복수 정답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건 아무거나 쓰세요. 네, 그리고 그때 아마 영화학개론 조별과제가 있다면 이제 조별과제란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시니어 클럽. 시니어 클럽 문화센터. 바라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댓글에 감다디라는 말이 올라오지 않은 감다 뒤졌네 이런 말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때 감다디라는 말이 있을까? 없겠죠? 근데 감이 뒤지기 전에 몸이 뒤지게 생겼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좀 긍정적으로. 재원 씨는 어떻게 40-50년 뒤에 자기 모습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뭐 저요? 네. 40-50년 뒤 그냥 뭐 행복하게. 당신도 나처럼 2개씩 해. 저도 지금 뭐 여자친구와 다들 되게 수세에 몰리셨네. 그러면은 우리 상현 씨는 저도 지금 저의 아내와 혼자입니까? 둘입니까? 백년해로하며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싶고요. 팥불이 될 때까지라고 이제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나이 드신 분 신사분들 보면은 다 멋지시지만 어쩔 수 없어. 그 풍성함이 있어야 조금 뭐랄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지금 풍성함이 좀 모자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자르진 않지만 충분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최후 방어선을 반타작 끝까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갖고 있는 거 저도 오늘따라 가르마가 유단히 돋보이네요. 희소식 하나 드릴까요? 제가 또 영국에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유럽에서 약간 좀 각 나라의 특산물이 있다고 치면은 터키는 또 모발이식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요? 네네. 여기가 일바따였어. 그래서 아예 그런 막 밈도 있어요. 막 영국 사람이 이제 터키를 갔다 왔는데 입국 심사에서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이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당신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이제 나 터키 갔다 왔다 했더니 그래? 그럼 지나가. 인정.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긴 진짜 모바일 관광으로 저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가격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가격이 한국이랑 근데 이게 안타깝다기보다는 한국이 기술력은 이제 따라잡고 거의 그 이상이래요. 근데 이제 단가 차이가 한국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터키 그냥 반값 3분의 1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예를 들어 같은 300만 원이면은 우리나라 뭐 5천모 아니고 한 뭐 2천모인데 거기 터키는 한 5천모까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그래서 뭐 300만 원에 이마라인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터키 관광 그 모바일 여행 많아요. 아 진짜요? 네. 나 전 처음 들었어요. 여행 간 겸해서 이렇게 시술도 받고 하면 그리고 이게 좋을 것 약간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잖아. 동양인이랑 서양인이랑 이 두 상이나 모질의 차이가 다르니까 좀 못하지 않을까? 근데 터키는 이미 그런 모든 난관을 헤쳐온 그 아주 전문적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또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 아니겠습니까? 거기 제가 알기로 한국어 피켓도 있을걸요. 아 무조건이죠. 한국에도 엄청 많이 가가지고 한국 카드도 되고 네. 그럴 거예요. 카카오페이 될걸? 그리고 네. 모질 좀 다른 게 문제입니까?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래 없는 거보다는 다른 그거라도 좀 이렇게. 구불거려도 있는 게 낫죠. 그래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장 이상적인 네. 4, 50년 뒤 모습은 터키를 갔다 모발이 와서 풍부한 빈약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하니까 정말 예전 방송 분위기가 지금 하나 빈틈 보이면 바로 칼춤 놓네. 사실 제가 오늘 예습한다고 네. 오징어 게임 시즌 1 저희가 방송했던 거를 아 맞아. 팟캐스트 같이 했죠? 들으면서 네. 왔거든요. 네.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오징어 게임이더라고요. 서로 빈틈만 보이면 많이 점잖아진 거죠 지금. 지금 나름 나이 먹고 그래도 좀 점잖해졌어. 좀 추해 보일 수 있으니까. 저기요 재원 씨, 네? 그때 가장 날뛰던 사람이 당신이야. 아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하니까 예전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좀 좋은 것 같은데 들으시는 선배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 어떻게 한 주 지내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하얼빈 에피소드에 KKK님께서 빠른 리뷰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 하얼빈은 개봉이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방송 업로드를 아마 크리스마스 당일에 했나? 바로 했네요. 네, 그 다음 항상 날 했나? 군호님이랑 따끈따끈하게 하시네. 이때 제가 군호님이랑 사실 시사회를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봤군요. 개봉 전보다 미리 볼 수 있었고 배우분들이랑 감독님 그 무대 인사로 뵀는데 다 멋있으셨지만 그 이동욱 배우가 담백하게 잘생겼더라고. 되게 담백하게 잘생겼다고요? 이건 좀 논란이 되겠는데요. 제가 얘기할게요. 너무 잘생겼는데. 욕 먹을 수 있는데 얘기합니다. 네. 현빈 배우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어허. 좀 그런가? 근데 잘 가세요. 아니 너무 멋지고 너무 밋밋하게 생겼다는 아니 건가요? 아니 내 얘기 들어봐. 내 기준이에요. 나도 취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생겼지만 약간 느끼하다. 그러니까 그 버터 기운이 약간 0.1 반 스푼 정도? 멀리 안 갈게요. 근데 좀 납득은 합니다. 그죠? 왜냐면 저는 담백하게 잘생겼다고 해서 좀 밋밋하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좀 느끼하다는 사실 이동욱 선생님의 이제 용안이 좀 강렬하신 이제 이목구비를 갖고 계시니까 네. 아무래도 상현 씨한테는 조금 그렇게 강해 보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빈 배우는 약간 느끼했는데 그 옆에 이제 이동욱 배우는 밸런스가 엉망이더라. 아니 상대적으로 담백. 너무 과하게 느끼하더라. 제가 오늘 어떤 분이랑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지 까먹었네요. 제가 말을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현빈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겨서 자 남자가 봐도 반하겠고 그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하차 하실 거죠? 내가 하차하면 이 방송 누가 남아 있는데. 어쨌든 KKK님 감사드리고 이어서 똑같은 에피소드에도 페일퍼143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릴리 프랭키님 말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 내용 말한 거 맞아요 킥킥킥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본어를 좀 그래도 페이퍼143님께서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극중에 이제 릴리 프랭키 역할 이토 히로부미 캐릭터가 일본어로 막 대사를 하는데 자막이 그대로 의역된 건지 좀 의심이 들었어요? 의심이 아니고 어쨌든 페이퍼 143님 댓글 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지금 감사드립니다. 이게 댓글 읽으면 공격당하겠네. 네, 조심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어서 깔깔스님께서 2024년 영화 결산 에피소드에 또 5천 캐시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깔깔스님 그 제가 아까 오징어 게임 시즌 1 에피소드 들으면서 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교영님이 황깔스라고 처음 별명을 붙여주셨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념비적인데? 그래서 우리 황깔스님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후원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요. 이렇게 감사하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추운데 마음이 녹는다 녹아. 그러니까 황가스님도 감기 독감 요즘에 유행이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칼가스님도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행운의 카자르님 댓글은 우리 교영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말 결산이 나왔네요. 17년 4월 17일이 처음 시작하셨어요. 대략 6년 8개월이에요. 와우. 대단하세요. 정말 기네요 진짜. 저는 내년이 기대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경북 울진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걸으려고요. 이거 진짜 길 텐데. 작년 동해바다 매월 마지막 주면은 12번을 하신다는 얘기인가? 그런 그러니까 이 저작 세이브 해놓고 평일에 다시 서울 오셔서 근무하시고 세이브 지점부터 다시 주말. 그러면은 이해는 됩니다. 납득이 돼요. 더 이해가 안 가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동해바다 해안으로 가다가 우연히 해파랑길을 발견했어요. 생각만 하다가 피답게 내년부터 해파랑길 스탬프 투어를 진행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고요. 저는 이 마인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고. 하실 수 있으세요? 뭘요? 울진 고성이요. 저는 사실 울진 고성이 정확히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서 가늠이 안 잡혀요 지금. 끝과 끝 아닌가? 강원도가 길잖아요. 네. 그 강원도 바로 밑에 이제 경북 시작되는 지점쯤에 울진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좀 더 가서지만. 그리고 이제 고성은 거의 이제 강원도 맨 위쪽에? 위에, 귀퉁이에. 어허. 근데 뭐 스탬프 투어니까 아마 상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웨이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달 정복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금 급하게 그 지도 앱으로 울진에서 고성까지 얼마나 걸리나를 걸어서 검색해봤거든요. 검색해봤는데 도보로는 안 나오고요. 그 자전거로 15시간이니까 15시간? 네, 자전거로 15시간이라는데? 한 이틀이면 가는 거 아니에요? 되게 쿨하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자전거로 15시간이니까 이걸 도보로 한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한 곱하기 3 하면 되나? 한 200km 되나 그러면? 그런가 봐. 200km 걸을 수 있어요? 200km요? 224km래요. 걷기야 하겠죠? 근데 이게 모르겠어. 군대 때처럼 차라리 한 번에 쭉 걸으면 그러니까 뭐 밤에 자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은 빼고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주말마다 거기 가신다는 게 사실 교통 시간이 또 거기까지 가시는데 들고 뭐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서울부터 간다고 하면은 그냥 왕복 6시간을 또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대단하신 건데? 근데 이게 출발지가 있으면 이제 도착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길 다시 돌아와서 차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네? 또 어떤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뭐 이러셔야 될 텐데 굉장한 노동이죠 이거는. 와, 진짜 대단하시다. 행운의 카자르님 혹시 진짜 이거 하시게 되면 사진 같은 거 좀 남겨서 의심하는 거요? 아니 잠깐만. 저는 좋은 경험 같이 증거를 남기라? 좋은 경험 같이 공유하자라는 의미에서 한 거지 제가 무슨 증거 채증하자고 지금 사진을 찍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보여줘봐 이거 아닌가요? 쫄쫄?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꼬였어요?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런 경향이 있네요. 이어지는 댓글도 하나 더 읽어볼게요. 행운의 카자르님이고요. 하우스 오브 왁스 재밌게 봤어요. 캐리온 봐야겠네요. 같은 분이라 놀랍네요. 장르가 달라. 허허 줄거리 들으니까 킬링타임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자음 콜레세라 그렇습니다. 제가 탑 10에 10위로 뽑았었는데 캐리온을 아마 욕을 많이 먹지 않았을까. 근데 자음 콜렛이 진짜 저는 그거 같아요. 그냥 좀 우직하게 일하는 사람 느낌. 진짜 다작을 하고 그리고 꿋꿋이 저도 컴퓨터 보고 진짜 허를 내둘렀거든요. 그 리암 리슨 나오는 그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보면서 그 방송에서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맞아. 방송 때문에 본 건데 근데 의외로 진짜 괜찮은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안 나왔어. 뭐지? 혹시 언더워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유명하죠. 그 누구야? 그 사람 있잖아요. 블레이크 라이블리.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혼자 나와서 이제 바다 위에서 이제 상어랑 분투하는 건데 나름 1시간 반 내에 스릴 줄 거 다 주면서 이 광활한 데에서 어떻게 이 쪼임을 줄까?
근데 진짜 이게 스릴, 서스펜스를 주더라고요. 저 맞아요. 언더워터가 자은 콜레세라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언더워터 영화 좋아하고 다만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이아드의 원체 팬이다 보니까 좀 그 영향을 받은 캐리온을 좀 더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이아드를 좋아하시니까 궁금한 건데 상현 씨한테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납치의 날인가요? 오늘 되게 날조와 선동이 가득한 항상 그 들으면서 한번 말하고 싶었어. 아, 다이아드를 크리스마스 영화로 뽑았나요? 예. 근데 저도 이거 약간 궁금한 게 이게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은 제가 저기 안 그래도 아까 그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여자친구와 이제 연말에 뭘 보지 고민하면서 검색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영화를. 근데 다이아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정말 많은 분들이 다이아드를 최고의 크리스마스 영화로 뽑는다니까. 그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 영화의 배경이 그러니까 전부 훈훈하지가 않잖아. 아니 들어봐. 그 영화의 배경이 일단 겨울 연말 크리스마스 네. 분위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주인공이 마냥 액션 영웅으로서 분투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개고생하면서 아내와 이제 약간 이혼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만 개고생을 하면서 그 관계를 약간 회복해 나가는 그런 가족 영화, 지극히 가족 영화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그러면은 좀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영화 대부분은 다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딱 필두로 하지 않나요? 보통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 일단은 뭐 배경이 크리스마스니까 그런 걸로. 두 분 왜 이렇게 납득을 못하는 표정으로 납득하는 척하시죠? 진짜 계열받네요 진짜. 아 그래도 그 크리스마스 나오잖아 한 잔에. 뭐 지들 멋대로야 시비 걸어놓고 다시 풀어주고. 저는 그냥 질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운의 카자르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새끼는 지금님의 댓글 우리 재원씨 목소리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항공 사고 소식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2024년 12월이 참 잔인한 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더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2025년에는 정의가 세워져 더 이상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댓글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가 새해는 새해다 보니까 영화 저희 방송 초반에는 조금 막자지껄 시끌벅적하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 아까 재원 씨가 살짝 언질 주신 대로 작년 2024년 연말이 마냥 행복한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시즌은 못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정치적인 상황도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혼란스러운 와중이었는데다가 12월 29일이었죠. 제주항공 참사가 이렇게 일어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목숨을 달리하셨고 유명을 달리하셨고 또 남겨진 유가족분들과 친구분들 또 굉장히 상심이 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소식 듣고 좀 어떠셨는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치, 이게 뭐 사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한 게,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죄송한 게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참 좀 슬펐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쨌든 이게 연말이고 가족들이랑 어디 가셨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여행으로 그 경우가 뭐 훨씬 다른 때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분들보다 뭐 그 경중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되게 그 어떤 상황이 좀 그려지다 보니까 더 감정이입돼서 더 좀 이렇게 슬퍼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말 여행으로 다녀오시던 분들이 많으셔서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어린 친구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더 좀 재원 씨도 마음이 그러셨던 것 같고, 교육 씨는 어떠셨는지. 저도 같은 감정을 느꼈고요.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데 많이 충격적이었고 정말 믿기지가 않았고 처음 봤을 때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좀 잘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뭐 그 펜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콘크리트 벽에 대한. 근데 한편에서는 규정대로 설치가 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규정이 다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좀 더 규정을 벗어나더라도 좀 더 안전한 거를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개선돼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규정이 있다면 좀 이제 재정의를 하는 것도 규정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그 정확한 사고 정황 뭐
이유 이런 것들이 명확히 밝혀지진 아직 않았기 때문에 조금 괜히 말 잘못했다가 뭐 음모론 만들긴 싫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인재인지 인재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인재가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정비 뭐 스케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규모 참사가 몇 년 주기로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는. 근데 항상 그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점에서 지난 참사들은 좀 안타까움이 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것들이 다 어떤 정쟁으로 활용됐잖아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했었는데 부디 이번 일은 조금 규명이 빨리 이루어지고 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1월 1일 되고 나서 그 영화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옛날에 본 영화인데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설리를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실화를 소재로 하고 있고 155명이라는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모조리 다 생존한 기적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잖아요. 좀 희망을 괜히 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그렇게 새해를 나름대로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들 잘 추스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새끼는 지금님도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랑이님 댓글인데요. 영화학개론 친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평소보다 훨씬 더 침울하고 쓸쓸한 새해 시작이지만 그래도 새해 복들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힘내시고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한층 더 안전한 삶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고랑이님 댓글을 이렇게 피날레로 댓글 읽기를 딱 마무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쓸쓸한 부분도 있고 조금 침울한 부분도 분명 있고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도 분명 있지만 어쨌든 새해는 새해니까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뭐 재원씨 교역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선배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그럼 이번 주 과제죠. 오징어 게임 시즌 2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이게? 지금 3년 3개월. 3년 3개월? 틀릴 수도 있어요. 나무 위키로 알아보세요. 저희 믿지 마시고. 나무위키가 더 정확하니까. 너무 외주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 시청자가 알아서 해. 어쨌든 약 3년 3개월 전에 진짜 하나의 현상으로 네, 전 세계를 신드롬이었죠, 강타했던 그런 K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뷰너스키드 게임. 뭐 이거 뭐 다 알지 뭘. 그래서 아니 넷플릭스 역대 시청 누적 시간이 1위더라고요. 근데 네. 거의 더블 스코어던데 2위랑. 기묘한 이야기랑 브리저튼이 막 다음 순인데 거의 더블 스코어더라고요. 기묘한 이야기도 오징어 게임 못 잡았어요? 네, 심지어 기묘한 이야기는 시즌이 4개까지 그 당시 3개까지 있었으니까 어쨌든 참 대단한 기록이 아니었나 싶은 오징어 게임 그 두 번째 시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새롭게 열린 동심 게임 다시 찾아왔는데 좀 어떻게들 보셨는지 간단한 인상 비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공개가 26일인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좀 맞습니다. 몰아서 쭉 보셨나요? 네, 저는 뭐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냥 그대로 정주행을 했습니다. 7시간 동안. 그날 바로. 네, 대장정을 이제 펼치면서 이제 봤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게 1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완결성이 좀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쵸? 마지막 장면에서 뭔가 다음 편을 이제 암시하는 것도 있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시즌 2가 시즌 3하고 연계돼서 뭐 아무래도 파트 1 같은 느낌으로 좀 나왔다 네. 보니까 브릿지 역할이 크죠. 이게 뭐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어떻게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시즌 2 자체의 완결성도 우리가 아직은 뭐 좀 묘연하다고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중반은 개판인 거는 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재원 씨는 좀 개판으로 보신 부분이 있나 봐요. 아니 전 근데 교육 씨랑 좀 반대로 봐가지고 어떻게? 교육 씨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지 않으세요? 재미없었습니다.
재미없었대. 이거보다 더 짧은 인상 비평이 있을 수 있어? 강렬하다. 뭐 재원 씨는 어떻게 보셨는데요? 저는 조금 완전 반대로 봤어요. 재밌게? 예. 저는 근데 또 근데 중간에 개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개판은 개판이고 재미는 재미죠. 그러니까 똥꼬 쇼도 쇼예요? 그것도 쇼예요? 똥꼬 쇼도 쇼다. 아무튼 저는 완전히 반대로 저는 근데 하루 내에 다 보지 못했고 저도 공개일 날 바로 달렸는데 다음 날 출근을 해야 돼서 그래도 한 3시까지 보고 잤어요. 한 3시까지 보고 어쨌든 그만큼 흡인력이 있었다는. 예, 6, 7화만 이제 나중에 딱 그 다음 날 바로 보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1편을 너무 재미없게 봐가지고 1편이 다 완전 망쳤는데 저는 그냥 2가지 정도 딱 마음에 들었다고 보거든요. 그 도중에 나갔는데 이 세상이 더 지옥이라는 걸 처절히 보여주는 장면에서 이거 좀 신선하다. 근데 이제 제가 데스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데스게임 내에서의 어떤 행동들이 이해가 안 가서 저는 그 1편이 좀 별로였고 근데 대신에 메시지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어떤 충분히 지금 이 시대를 좀 이렇게 돌파할 만한 그런 메시지가 있다. 그런 점이 있다였는데 이번에는 이게 정반대로 메시지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거든요. 뭔가 이것저것 다 건드는데 그게 하나하나씩마다 일단은 뭘 말하는지 뭔가 정확히는 모르겠어도 좀 알 것 같았고 일단은 시즌 1화 그러니까 2의 1화가 1화에서 저는 그냥 야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공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빵과 복권부터 해가지고 그 어떤 작품 전체에 좀 어떤 주제를 좀 함축적으로 은유하듯이 시작을 해서 몰입감 확 들어간 다음에 쭉 보다가 7화를 한 6, 7화 보면서 이게 이 새끼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전개되지? 미쳤나? 근데 이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어떻게든 보게 만드는 거야 이게. 난 그래서 순간 1화를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2화에서 왜 그나마 있던 개연성을 다 이렇게 망가뜨리면서까지 이 어떤 시즌 3의 어떤 중간 다리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라는 오히려 약간 의문이 가진? 근데 약간 본 인상은 저랑 비슷한데 왜 결과가 재밌다 나왔죠?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다. 그러니까 보는데 재밌다 이거지. 왜냐면 말씀하시는 족족 다 공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왜 재밌게 봤을까? 이게 그 어떤 동전의 양면성 같이 투페이스지 뭐. 아니 동전의 투페이스라고 하자. 양면성인데 우리가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투페이스라서 내가 교육 씨가 화상 입은 쪽이네. 내가 약간 비난을 멈추지 않는 하비덴트 이렇게 괴별론자가 돼서 왔어. 아니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다 이렇게 막 감론을박이 되게 많잖아요. 전 그 현상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드라마 외에서 벌어지는 어떤 뭐 조상 일에 그 누구죠? 상우 재발견해가지고 그 상우가 이제 그 기훈이 씨발 기훈이 형 이거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면서 막 쭉 나오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영화 외적인 어떤 밈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소재로 저는 1보다 더 밈을 그 2의 밈이 제 더 취향에 맞았던 것 같아요. 지원 씨 작품 자체가 아니라 서브컬처 자체를 지금 즐기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락도 락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롱도 롱이고 그것도 작품의 일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계속 똥꼬쇼도 쇼다. 나락도 락이다. 나만 재밌으면 돼. 이게 오일남 마인드가 아니고 뭐야? 그 심지어 성기훈이 오일남 썰도 있던데. 그 20년 후 그 자산 추정액 9,120억. 나는 이 게임을 20번 참여했다고요. 하여튼 그런 게 난 너무 그런 게 더 재밌더라고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뒷이야기들.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그만큼 되게 범용성 있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라는 말도 되는 거 같고. 사실 이 방송 뭐 분석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랑 드립 치러 나왔어요. 이렇게 선전포고 왔어요. 저도 한 번에 스케줄 때문에 쭉 이어서 보진 못했지만 되게 그래도 흡인력 있게 좀 쭉 새벽까지 본 편인 것 같고요. 저는 시즌 1이 볼 때는 그냥 그랬거든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보고 난 뭐 이후에 1위 하니까 뭐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아니 1위 여부를 없던 철학이 보이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지구촌을 막 뒤흔든 거를 논외로 쳐도 네네. 저는 이 황도혁 감독님의 각본이나 연출이 사실 남한산성도 그렇고
훌륭하죠.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시즌 1이 뭔가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음식처럼 그렇게 좋아졌었는데 시즌 2가 교역 씨 말씀대로 시즌 1보단 못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게 물론 아직 시즌 3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평가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끄러운 속편이냐고 한다면 저는 또 그렇게까지 부끄럽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재밌게 본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나. 중상박? 말이 되나 이게 중상박? 무슨 이 사람아 중박이면 중박이고 상박이면 상박이고 중국집 대박이면 이름 대박이지. 같다. 지금 약간 어떤 여론을 의식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중립지대에 있기 위해 제가 오늘 여론을 의식했다면 오늘 당당하게 토크에서, 재밌게 봤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근황 토크에서 제가 현빈 씨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빠꾸 없는 놈이에요 은근히. 너 빠꾸. 시즌 3 때문에 살이 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6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즌 3. 너무 늦게 나온다. 좀 금방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성기훈이 지난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한 건 다들 아시죠? 뭐 해서 우승을 했고 456억을 탔지만 자기가 우승함으로써 반대로 그 말은 455명은 죽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숨값이다 이런 죄의식이 있어서 그 456억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 오징어 게임을 주최하고 운영하는 그 비밀스러운 조직을 찾아내고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간과 자원을 써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위아준 배우가 연기하는 누구죠? 황준호였던 것 같아. 황씨 경찰 있어요. 그래서 경찰도 마침 형이 이병헌이잖아. 그래서 형을 쫓고 있던 그 황씨 아저씨랑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기필코 그 오징어 게임 무너뜨린다 해서 어금니 막 생리 뽑아가지고 막 거기다 GPS 받고 막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 돼버렸죠. 좆됐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반쯤 오징어 게임 그 주최 측에 잡혀가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게임이 벌어지게 되면서 또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다른 인상군상들을 만나게 되고 또 같이 게임을 하게 된다. 이게 주 내용이고요. 다만 이전 시즌의 게임과 약간 차별화된 지점이 있다면 일단 종목 자체도 달라졌지만 게임과 게임 사이 중간중간마다 민주적인 절차로 투표를 하게 해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가고 싶다. 투표로 증명이 된다. 그러면 나가셔도 된다. 그동안에 누적된 적립된 이 상금을 N빵에서 나가지고 가시면 된다. 그게 아마 전이랑 달라진 포인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게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이 달라진 규칙만 들어도 우린 예상할 수 있죠. 이제 게임 자체보다도 저 대립 갈라치기 O를 선택한 자들과 X를 선택한 자들 사이의 어떤 갈등이 주된 소재로서 시즌2를 지탱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게임 얘기를 일단 먼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작도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어떤 달고나 뭐 뽑기 그리고 뭐 이거 뭐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널리 알린 그런 콘텐츠였잖아요. 이번에 종목들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그대로 나오지만 이후에 뭐 2인 삼각처럼 5인 육각인가요? 운동의 컨셉으로 하는 공기놀이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고 막 팽이도 이제 해야 되고 둥글게 노래 부르면서 이제 짝짓기 게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어떠셨는지 세팅이 왜냐하면 감독님이 굉장히 고민하셨던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게도. 저는 왜 고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편에서 사실 게임들을 많이 보여줬고 2편은 좀 더 다른 방향에 좀 집중을 했어야 됐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뭐 몇 가지는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뭐 바뀌지 않더라도 저는 괜찮았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장면들을 보면서 굳이 이 사람들이 게임을 재밌게 뭐 스릴 있게 하는 모습을 응원하죠. 네. 자기 작전 짜기도 바쁜 시간에 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고 있을까? 왜냐면 지금 이제 성기훈이 어떤 뭐 반란을 일으키든 어떤 뭐 이제 물밑 작업을 하든 뭐 그걸 뒤집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게임하는 모습을 좀 더 많이 비중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좀 흐름을 끊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적당히 했다.
적절했다. 또 이제 그 전 거 그대로 하면 우라카이아네 뭐 아유 머리 안 썼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뭔가 좀 1편이랑 약간 좀 변주를 준 것 같은데 저도 게임에서의 매력은 사실 짝짓기 게임만 진짜 그 스릴로서는 좀 존재했고 사실 그 비속 그쪽은 약간 캐릭터들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한 게임 세팅이라고 좀 보였어가지고 근대 오종 스릴이나 뭐 이런 거는 못 느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근대 오종이 제일 욕먹는 게임 중에 하나잖아요. 반응이. 아 그래요? 예,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이거 뭐 거기에서 뭐 그대에게 뭐 응원가 나오고 이게 뭐 맞냐부터 해서 뭐 그렇죠. 막 온갖 감론을박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사실 나오는 그 캐릭터들의 어떤 행동들이 재밌어가지고 그 게임은 좀 익스큐즈가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저는 전재준 박성훈 배우님 전재준 박성훈 배우님 연기하는 이제 그 트랜스젠더 중사가 이제 그 무당이 개트롤 짓 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 뺨 싸다고 나리는 장면에서 혼자 개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쌈마이 맛이 있다니까. 심지어 바로 쌍코피 흘리잖아. 그러니까 그 쌍코피가 진짜 찐 쌈마이거든요. B급 영화의 그 자체. 어디 80년대 꽁트에 나올 만한 그거를 넷플릭스에서 너무 나는 그게 되게 어떤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그냥 되게 맞아요. 기배 깊게 가는 거야. 맞아. 난 그래서 저 좀 재밌네 싶었습니다. 저도 사실 근대 오종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둥글게도 물론 재밌었지만 그거는 약간 도식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반복이기도 하거니와 그냥 설정상 성기훈이 그만큼 고인물이다. 이걸 그냥 보여주기 위한 초반 세팅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얼음 이거 수양대군 한번 보여주려고 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종은 재원 씨가 잘 짚어주신 것 같은 게 게임 자체의 재미보다는 각 인물들이 좀 더 드러나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강할 수밖에 없었던 팀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각 인물들 보는 맛이 좀 있지 않았나. 근데 공기놀이라든지 그 비석 그런 거는 디자인을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보니까 지금 뭐 다른 나라 분들도 공기놀이 막 룰 막 배우고 막 이러고 또 있더라고. 그래서 또 동의 나나요 또? 또 K 지금 공기는 난리 났던데. 전 세계 비석들 어떡하죠 이제? 유럽 가면은 교회마다 비석이 엄청 많거든요. 다 뽑아서 묘지 다 파괴되어 있는 거 아니야? 파묘를 다. 악한 영향력. 그것도 틱톡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논란될 것 거대 같은데. 비석전 해가지고. 거대 비석전. 아무튼 뭐 저는 그 근대 오종에서 캐릭터들이 좀 잘 나와서 특히나 그 강하늘 공기도 그 되게 그 옆에 그 프론트맨 우린 다 알잖아요. 이병헌이 막 오영일인가? 오영일로 나오죠. 막 놀라게 나오잖아.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얘는 그 알면서 들어온 놈이 그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시즌 1에 오일남 할아버지처럼 진짜 즐기는 자의 표정이거든요. 나는 어차피 잃을 것이 없고 내가 뭐 실수한다 한들 죽이지 않을 테니까 되게 그러니까 코인을 많이 갖고 오락실에 온 사람의 표정이 있어. 치트키를 아는 코드를 아는 사람의 그 여유가 있고 쇼미더머니를 친 사람인 거지. 그리고 그 팽이 고이트롤짓 할 때 티베깅 하잖아 막. 그쵸. 와 그때 진짜 너무 막 내가 빡치더라고. 그게 뭐 그런 어떤 이 캐릭터 간의 관계의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잔재미들이 좀 주는 게 저는 그 근대 오종에서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게임은 근대 오종. 국내 오종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시즌 3에서 또 어떤 게임들이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 마음이 정말 비장의 카드라고 생각한 건 뒤에 아껴놓을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더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 근데 게임장이 그렇게 됐는데 게임을 할 수가 있나요? 게임장? 그 막 다 총 쏘고 막 반란 일어나고 다시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란 이야기는 좀 이따 아주 딥하게 다뤄보자. 게임 얘기 살짝 했는데 앞에 전반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즌 1의 전반부와 다른 것은 성기훈이 이미 이 게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게임의 운영진들을 찾아다니고 사냥하러 다니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벙했던 성기훈이 되게 진지하고 계획적인 인물로 변모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근데 겉만 바뀐 하긴 한 40년 살았는데 쉽게 안 바뀌더라. 쉽게 바뀌는 것도 좀 그래요. 특히 재원 씨는 아까
그 1화가 정말 좋다고 1화가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통틀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1화가 되게 입체적이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전부 다 시즌 1을 보고 시즌 2로 바로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저 사채업자 사장 아니었어? 막 약간 이런 것들이 1에 잠깐 나왔던 배역들이 연결이 되니까 완전히 좀 되게 임팩트 있는 역할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사채업자도 되게 막 진짜 거의 죽일 듯이 나오다가 아이고 성 사장 막 이러면서 막 챙겨주고 저는 그분 근데 연기 진짜 그 캐릭터 되게 좋더라고. 맞아.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특히나 큰 아주 저는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가 그 정배 그 친구분. 정배. 같이 저기 뭐야 해병대. 예, 그 이름과 다르게 역배만 하시는 분. 예. 역배하다 골로 가셨지. 아무튼 막 그런 좀 약간 이거 좀 다르게 시작하네. 막 좀 우려했던 점이랑 오히려 그래서 저는 1편에서 너무 신선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시즌 1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 이 2에서 뭔가 이제 그 딱지남도 되게 비중 있게 다루잖아요. 저는 네. 사실 공유 덕에 진짜 뭐 다른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마지막 그 러시안 룰렛 장면에서 진짜 야 이거 다음화 볼 수밖에 없다. 전 사실 시즌 1은 되게 고통스럽게 봤거든요. 진짜 너무 보기 싫다. 너무 막 이 다음화가 안 된다. 진짜 3화까지는 너무 힘들었어. 이 매국노야. 지금 그래서 2편 지금 이렇게 빨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빤다뇨. 아니 좀. 그래서 하여튼간 1편이 굉장히 재밌어서 흡입력 있게 다음 것까지 쭉 가게 되었다. 저는 좀 다시 보긴 했어요. 공유의 연기력을 사실 이전까지는 엄청 잘한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없었거든요. 근데 다들 왜 이래?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런 강렬한 연기가 나온 적이 없지. 맞아, 그러니까 약간 좀 그거야. 내 말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연기를 지금까지 맡은 캐릭터들이 인상적이지 않았다. 들어봐요. 그러니까 인상이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잖아. 그래서 항상 그런 멋진 역할들만 했단 말이야. 이런 좀 카누다. 카누 맛있죠. 카누 굉장히 광고 좋아하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악역 연기, 좀 약간 사이코패스 연기 이런 거는 하셨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잘 소화하셔서 이 배우도 아마 이런 역할을 그동안 많이 원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시즌 1에서는 약간 카메오처럼 등장했잖아요. 네. 근데 이 배우가 가진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시즌 2가 나오면 저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는데 또 깔끔하게 죽여버려. 후킹만 해주고 본인은 퇴장한단 말이죠. 되게 깔끔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전 좋았어요. 그게 또 주는 충격도 있었던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 보고 막 사채업자 죽이는 거 보면은 뭔가 막 이것도 흑막 아니야? 막 이렇게 가려는 것처럼 보이다가 진짜 얘는 여기까지 하고 그냥 싹둑 잘라내 버리니까 그 점에 있어서 되게 앞으로 다음 에피소드가 기대가 됐었죠. 맞아. 1편은 확실히 흡입력이 있었어요. 저도 뭐 재미없게 봤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중반 이후부터의 얘기고 사실 초반에는 흡입력이 꽤 있었던 편이었고, 그리고 딱지맨 같은 경우에는 프리퀄이 보고 싶을 정도? 근데 감독님이 실제로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요? 스피노프 같은 걸로. 스피노프로. 딱지남. 저는 그거 서사도 완벽하고 나중에 또 나와서 또 단팥빵 밟기를 한 번 더 해주면 빵 밟기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긴 대사로 말미암아서 유추해보면 자기 아버지를 직접 죽인 적도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어떤 죄의식이나 눈물이 났다 이런 표현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사이코패스적인 면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주인공 아닌 주인공으로 삼기 또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애니메이션으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 저는 오징어 게임 들어가서 재밌긴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어쨌든 이게 추적과 추격의 플롯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뭔가 좋더라고. 이 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사실 또 이렇게 총을 막 쓰는 콘텐츠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근데 나름 그 어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 세계관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나마 좀 리얼리티를 입힌 게 그 모텔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방음벽 다 막고 다 뚫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아지트로 만든 뭔가 근데 456억이 있으니까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한 거야.
그리고 그거 봤는데 돈이 막 쌓여 있잖아요. 맞아, 침대 위에. 근데 저거밖에 안 썼어라고. 모텔도 인수하고 뭐. 거기가 또 싼 지역이었나 봐요. 약간 이제 비껴 있더라고. 그래도 서울인 것 같은데. 그래서 탑골공원 간다고 할 때 그렇게 늦었나? 좀 차가 많이 막혔나? 기훈이야. 형, 부동산을 왜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서울 한 가운데 뭐 한남동이나 뭐 용산이었으면 출동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서 세무조사 받아서 그런가? 근데 그 정도면은 456억에서 한 3분의 1이면 절반이나. 그 목숨값 많이 날리네.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그 프로덕션 디자인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모텔 벽을 다 터버려가지고 사격장으로 만든 게 그 거기가 첫 등장할 때도 불을 탕 켜잖아. 임팩트 있게 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모텔 벽만 허물면 긴 공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엄청 길잖아요.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또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적과 추격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오징어 게임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기훈은 들어가지만 그를 이제 조력하는 황씨 아저씨, 위아준의 황씨 아저씨는 또 오달수 아저씨를 만나서 그렇죠. 또 추격망을 좁혀오지 않습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좀 그런 이게 어쨌든 왔다 갔다 또 교차 편집으로 오징어 게임 내부와 오징어 게임 외부의 상황이 이원 생중계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근데 그건 좀 아쉬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졸라 아쉬운 건데. 슬슬 이제 실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어부 찍잖아. 바다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용도로 쓸 거면은 아예 그냥 초반부에 그렇게 임팩트 있게 딱 한 번만 보여주고 안 나와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출이 없더라고. 성기훈이 좆됐다 하고 이거 위치 추적 빠져서 좆됐다 하고 뭔가 이 빗나갔다는 연출이 되게 극적으로 안 보여줘가지고 맞아요. 당연히 빗나갈 것 같고 당연히 저게 아닐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긴장감 셋업이 아예 안 돼 있었다 보니까 그렇게 할 거면은 그런 어떤 효과도 못 주는데 왜 이렇게 길게 못 찾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냥 말로 그러니까 사실 한 줄이에요. 근데 이 섬 다 돌았는데 없어. 어딘지 모르겠어잖아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하면 되잖아. 근데 뭐 드론 띄워서 막 뭐하고 막 이걸 너무 많이 할애를 하지 않았나. 저도 같은 생각이고 처음에 초반에 좋았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성균이 이제 게임 속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바깥에서 자꾸 약간 두 방향에서 그 단체를 이제 옥죄어 오는 것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그 이제 성균의 좋댔다 이후로 갑자기 관찰 예능이 된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약간 좀 밝은 음악이 나오면서 우리 뭔가 찾은 것 같아요 했는데 갑자기 폭탄이 터지질 않나, 거기서 상을 치르질 않나. 그리고 이제 뭐 오달수 배우는 약간 좀 배신을 하는 것처럼 그 선장 역할은 아마 그 집단이랑 연결돼 있지 않을까? 연결돼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 바깥의 상황하고 뭐 시즌 3에서 뭐 안에 성기훈하고 언젠간 만나겠지만 바깥의 상황이 너무 실마리도 없고 묘연한 거예요. 아예 그냥 따로 놀아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사막에서 모래 힌트가 조금씩 풀렸다면 뭔가 그래도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가 있는데 추리를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싹 다 뒤져. 그래서 제가 약간 예상 시나리오가 결국에 그 사보타지를 하고 있다는 오달수 배우가 사보타지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 임포스터를 고문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서 가는 거 아닌가. 물리로 머리를 안 써. 네, 머리를. 아니 뭐 가만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말로 뭐. 그치. 형 선장님, 우리 좀 뭐 같이 가주세요.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이 가주세요. 그러면 이제 총밖에 없거든요. 그죠. 건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건법. 많은 걸 해결해 주죠.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었네. 효과적으로. 근데 확실히 오달수 배우는 처음 나왔을 때 시즌 1에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또 이게 대사로 유추해 보니까 물에 빠져있던 너를 내가 구했잖아 막 이러잖아. 황 사장을 구했잖아. 그러니까 이병헌이 자기 동생 쏴놓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뭔가 시켰나 보다. 사주를 했다. 왜냐면 큰 배우가 갑자기 나오니까 거기서 확 의심이 들더라고. 그쵸. 이제 뭐 해외 분들, 오달수 배우를 잘 모르는 해외 분들은 좀 반전처럼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한국 관객으로서는 오달수 배우의 무게감을 알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빨리 고문 당해야 됩니다. 빨리 다 실토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서워. 근데 그런 점은 헐겁게 연결돼 있죠, 확실히. 그러니까 빨리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계속 그 드론 띄우고 막 수색하는 장면 나오면 빨리 오징어 게임이나 보여주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 결속이 잘 안 돼 있잖아 성기훈이랑.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조마조마한 구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진짜 그래서 얘 그냥 따로 노는 것 같아. 그냥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 진짜 서로 소중한 관계라든지 반드시 구해져야만 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덜했을 텐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구출 플롯이 아예 사라져 버리니까 사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게 없으면 좀 분량을 확 줄이고 딴 걸 채워 넣었어도 됐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너무 이게 커버리니까 그 맞아요. 플롯이 그게 좀 아쉬웠지.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제 병정 중에 11번 플롯이 또 같이 진행이 박규영 되잖아요. 배우. 그 세 가지가 함께 걸어가는데 그 이제 11번과 이제 바깥에서 수색하는 그 플롯들이 너무 왜 갑자기 들어오지? 난 지금 이 내부 상황을 보고 싶은데 왜 자꾸 쓸데없이 들어오지 마 이런. 떡밥인 것 같아 이 3이면. 떡밥인데 떡밥도 약간 좀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도 10일은 도시어부 예능보단 낫다. 그 반전 효과는 있었잖아. 뭔가 참가자처럼 보였는데 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그치. 북한군 그 약간 니주가 앞에 깔긴 깔렸는데 네. 어쨌든 그 병정으로 딱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될까? 근데 진짜 이거밖에 없어. 어떻게 될까? 병정 들어가는 거 다 인맥으로 하는 거더만. 그러니까 시즌 3에서 뭔가 풀려야겠죠. 근데 저는 11번 병정의 플롯 자체는 잘 들어온 것 같고요. 감독님 입장에서 그 플롯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뭔가 더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걸 보여줄 게 병정들의 이제 스토리밖에 거의 없다 보니까 병정이 안 다뤄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1에 그 잠깐 나왔죠. 장기 막 밀매하려는 병정들이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박희순이라는 큰 배우, 뭐 박규영이라는 배우 이렇게 막 얼굴들이 나오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펼쳐진 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었겠다. 저 오히려 분량을 좀 더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11번에. 네. 근데 그걸 사실 좀 이해 안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해 안 갔었던 것 같아. 그 얘가 더블샷 하잖아. 그 확인 사살을 해주죠. 네. 그게 단순히 그냥 고통 없애려고 진짜 죽이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 뿐인 거 아니야? 프로 의식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나중에 이제 박희순 배우와의 그 이제 언쟁 장면을 보면은 뭐 좀 더 그게 선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선한 의도가 있긴 한 것 같긴 해요. 원칙주의자 같던데 그냥 꽉 막힌 좀 꽉 막힌 사람 융통성 없는 뭐 딱 군인에 어울리는 사람이었던 거지.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병정 쪽 이야기가 좀 더 나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설명도 좀 해주고 도시어부 그리고 그 관계성이 있을 거 아니야. 전체 이제 병정의 군단이 있으면은 거기서 일부 좀 부패한 그 사람들의 내용을 그 사람들이 좀 유기적인 소통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뭐 그런 걸 좀 나왔으면.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했어. 시급이 별로 안 주나? 병정 시급을 안 줘서 그거 이렇게 시급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일 아니야? 아니 보면 근데 도시락 보면 분홍햄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약간 프리랜서 출신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은 아니고 프리랜서 출신이다 보니까 자꾸 먹거리를 더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부 그 부패한 집단들이 한탕 땡길 때 그 제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두탕 뛰는 제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 프리랜서들은 못 쉰단 말이야. 그리고 아마 걔네는 세들이라서 비밀 유지 계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이 짤 것 같진 않거든요. 비밀 유지 계약인데 총알 아니에요, 걔는? 계약이 아니군요. 죽여버리는 것 같은데. 계약이 아니고 그냥. 그리고 다들 한 푼이라도 간절한 사람들을 데려오잖아요. 하긴 거기서 뭐 나라에서 내려준 공식 계약서 쓰진 않겠죠. 그 양식으로. 그렇죠. 뭐 4대 보험이랑 최저시급 지켜가면서. 아니 뭐 근로자에는 게임 안 할 거야? 근데 이게 또 그 생각도 들긴 한다. 이게 또 만든 입장에서 그렇게 가버리면은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앞에 깔리다 보니까 좀 그 게임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시간 때울용으로. 그러니까 병정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정도로 유지하는 게 더 늘리는 거보다. 환기. 그래 도시어부보단 낫잖아. 나는 그 전직 군인이라는 작자들이 다 특수부대 출신 아니었어요? 근데 왜 작전을 가는데 소주를 사가지고 가는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 힘든 이 일 속에서 어떤 하나의 소확행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뭐 1년 2년 작전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뭐 한 3, 4일 안에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잖아. 그 쩐주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태업하는 거지. 역시 사장님이 네. 직접 같이 일을 해야 돼. 돼. 근데 그것도 그래요. 모텔 안에 돈이 그대로 있잖아요. 네. 사장님이 사라졌다? 근데 군침이 돌거든요. 근데 거기서 의리를 지키더라고. 그거는 반전이었어. 맞아. 난 그 안석호 배우님이 바로 통수 치고 전석호 배우님. 전석호 배우님이 통수 치고 갈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이러니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1편의 사채업자들,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이렇게 돈에 이렇게 환장할 것 같은. 그러니까 입체적이었던 것 같아. 비도덕할 것 같은 사람들이 네. 너무 군기가 잘 잡혀 있으니까. 작전대로 딱 하고. 그리고 깡패들이 더 귀여운 면도 있잖아. 그 카톡 막 사진 맞아. 보고책에 철저하고. 깡패 미화 아니에요 이거? 사채업자 미화? 미화지. K 조폭의 시대가 온다 이제. 근데 이제 미화를 하면서 저는 이게 약간 익스큐즈 됐던 게 바로 죽여버리잖아 어쨌든. 그치. 저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성기훈인 것 같습니다. 왜죠? 성기훈은 이게 물론 이제 모자른 사람인 거 알아요. 아는데 자기가 세워놓던 저는 그 7화에서 모든 게 다 무너졌던 게 그때 진짜 성기훈이 난 다 이해는 갔거든. 모자라도 어떻게든 막 살리려고 하는 모습이 어떤 인간에도 있고 다 했는데 그 얘기할 때 나는 진짜 완전 정뚝떨이었던 게 그 X팀, OX팀 해가지고 이제 얘네가 알았잖아. 이제 이 투표 절반 딱 나와가지고 아마 밤에 선수 칠 거다. 근데 이거를 이 상대 팀한테만 얘기를 그러니까 그 X팀에서 그 다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맞아. 희생을 치르잖아. 근데 이때 미친놈인 줄 알았어. 근데 나는 그 부분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근데 지향점은 제가 마음에 드는데 그 과정을 재원 씨 말씀대로 잘 쌓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대를 위해 소를. 그러니까 시즌 1도 그렇고 되게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우화로서 기능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 작품이 시즌 2도 그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제일 재밌었던,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병헌의 캐릭터가 직접 플레이어로 뛴다는 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성기훈을 만약에 죽이고 싶었으면 그냥 죽였으면 되거든요. 진작에. 그리고 쫓아내고 싶었으면 애초에 이 게임에 받아들여주지 않던가 아니면 이후에라도 언제든 쫓아낼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캐릭터가 굳이 자기까지 이 판에 들어와서 계속 성기훈과 쿵짝을 맞춰주는 이유는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그랬던 것처럼 얘를 그냥 이기고 싶은 게 아니고 아예 박살내는 얘 그 잘난 가치관과 잘난 신념을 부순 다음에 타락시키고 싶어서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2의 프론트맨?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도가 너무 좋잖아. 그래서 나는 결과적으로는 성기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이병헌이 이렇게 되면 뭐 몇 명이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하시겠어요? 성기훈이 대를 위해선 뭐 소를 희생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 이게 그 타락의 딱 첫 시발점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좋아. 근데 문제는 그 부분까지 가는 데에 있어서 성기훈의 어떤 캐릭터성이 스무스하게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버튼 딸깍 눌린 것처럼 처음에는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막 이러다가 갑자기 그 부분에서 희생해야 위해선 되죠. 소를 희생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새끼 고민한 거 맞아? 약간 이런. 나는 그거는 이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원래 플랜이 있는데 안 되면은 여차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치. 미치기도 하고. 그건 오케이인데 나는 그 X 한 사람들이 갑자기 반란에 참여를 하잖아 또. 그게 이해가 졸라 안 가는 거야. 이거는 개연성 진짜 박살이야. 그건 인정해야 돼. 그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엠빵에서 나가도 한 1억 되지 않았어요? 3, 4억 됐었어. 그러면 되는데 굳이 돈을 줄 사람들을 공격해서 혹시나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주게 될 확률을 만드는 게 좀 너무 뻘짓거리 아닌가. 사실 O를 선택했든 X를 선택했든 그 체제 유지의 사람들이 좀 더 많았어야 돼. 마음에 더 갔을 텐데. 맞아. 갑자기 반란군으로 그럼 돈 더 받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맞아. 차라리 그랬으면은 O를 선택한 사람들이 나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저 다 틀면은 456억보다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갈 수는 있다고 봐도. 맞아. 그러니까 성기훈이 이왕 대를 위해선 소를 희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나는 거기서 거짓말하는 대사만 하나 있었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봐. 저기 위에 올라가면 뭐 무슨 돈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갔으면 그러니까 너무 속임수 없이 그냥 정직하게 가니까 멍청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걸 누가 속지? 그러니까 거기서 개연설이 박살나는 거지. 진짜 멍청한 사람들은 그거 따라간 사람들이지 총 들고. 그치. 아니 그냥 나가면 3, 4억인데
이미 죽을 고비를 다 넘겨놓고 왜 이제 와서 게임에서 제외될 짓거리들을 하는지. 사람 마음이 뭐 그렇게 뭐 갈 수도 있다. 뭐 계속 같이 했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은 그럴 수 있어도 작품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개연성 부분에서. 그리고 사람 마음도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엄청 둘이 가까워진 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맞아요. 사실 총 들고 있어서 대항을 못했나? 예, 맞지. 그치. 그래서 작품에서 총을 겨누며. 맞아요. 작품의 그 가장 큰 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성기훈 캐릭터 자체의 신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앞에서 보여주질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오징어 게임 1편을 보면서도 1편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편에서 성기훈이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이제 어떠한 공작들을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부분이라도 성기훈이 뭔가 사람을 믿고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이런 거를 그런 작품 그 이전 작품에서 이제 봤고 상호한테 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믿고 믿어 나가는 모습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은 이 두 번째에서 이런 행동을 자행하는 단체를 이제 없애야겠다라는 그런 성기훈의 어떤 욕망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 사람은 목숨값이라고 그 돈을 부르면서 여기를 없애야겠다는 신념이 생기게 됐나?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게 그건가? 아니 나는 그게 그 방금 말한 어떤 진짜 이 자본주의에서 뭐 이렇게 된 사람이 이게 앞뒤가 달라질 수 있는 뭐 의도인가 싶은데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는데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를 왜 따르냐고 해서 저도 계속 이게 말이 안 됐으니까 그치. 거기서부터는 그냥 저도 약간 뇌가 비워진 채로 그냥 봤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성기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1에서도 나오고 2에서도 나오지만 그 쌍용 사태를 약간 빗대서 그 당시에 그 파업을 했던 이제 노동자로서 약간 좀 비유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묘사를 하는. 차라리 그것 때문에 약간 체제에 대한 어떤 이제 체제를 뭔가 전복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좀 더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냥 위에 있는 어떤 그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을 더 보였으면은.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 어떤 결국에는 이 성기훈이 이런 어떤 다수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자기 복수심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약간 이중 그 언더도그마를 좀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좀 거기서 못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흥미롭긴 하다. 왜냐면 저는 아까 교혁 씨가 성기훈의 어떤 신념을 초반에 좀 잘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말씀을. 근데 저는 그거 듣고 속으로 너무 잘 보이고 있지 않아? 이미 이 친구는 되게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혁 씨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시즌 1 말미에 자기가 얘기하잖아. 전화통화하면서 프론트맨이랑 나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얘가 되게 어떤 인본주의자로서 돈보다 앞선 인간의 가치가 있다. 이거를 주장하는 캐릭터로 난 이해를 했어, 처음에. 근데 이제 말만 그런 캐릭터. 말만 그런 거야. 왜냐면 그 게임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고귀하지. 그 목표는 사람들을 많이 살려야 된다는 목표 자체는 고귀한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함에 있어서 뭐 정배는 오랜 친구였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 사람을 정말 아끼고 케어하고 이런 맥락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맥락을 전재준이 다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뒤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말만 번지르르한 약간 선민의식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네.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들을 그 성기훈이 먼저 나서서 좀 해결하거나 하는 약간 구도자의 모습이면은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일리가 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좀 익스큐즈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시즌 3 주인공이 전재준이 되나요? 근데 사실 주인공의 그 자질은 제일 많이 갖추고 있어. 제일 임팩트 있고, 제일 사이다고, 전투 능력 있고, 사연도 있고, 확실하고. 그리고 연기를 또 인간미도 있어. 그 뭐 언니도 예뻐요. 그 리액션 영미. 거기서 진짜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동기도 확실히 수술 받으러 가야 되고. 맞아. 태국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변화까지 하잖아. 변화? 그치. 계속 O였다가 그치. 영미 죽고 이제 X로 딱 재밌어. 그만큼 벌어서. 전재준 얘기가 나온 김에
추리닝을 입고 오징어 네. 게임에 뛴 여러 캐릭터들이 새로 나오는데 좀 유난히 마음이 갔던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타노스? 아, 야 민수. 아 타노스는 아니 난 캐릭터는 이게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너무 이게 한국 사람이면 어떤 톤인지 이게 다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후시가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간 몰입감이 계속 깨더라고. 전 오히려 그 옆에 노재원 배우가 연기한 와 진짜 본 거 같아. 학창 시절에도 본 거 같고 약간 1.5찐 너무 그걸 닝길닝길하게 잘하는 거야. 와 연기 진짜 잘한다라는 생각 들더라고. 너무 잘해. 팀 타노스에 있는 사람들 다 잘했고 류덕환 배우는 오히려 뭔가 알쏭달쏭한 민수. 류덕환 배우 맞죠? 맞아요. 이다윗 배우 아니에요? 이다윗. 두 분이 조금 비슷해요. 맞아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어팸 역할이잖아. 어팸. 나는 그 누구야? 그때 약간 그 병 던질 때 좀 맞추기 했다 씨.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캐릭터들 뭐 그 양동근 배우와 그 어머니와 뭐 여러 가지 뭐 영미였나? 영미 많지만 송영창 배우님이 백옥남 특유의 개트롤 그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책임질 거야? 이런 게 있어. 그걸 알고 왜 들어와? 진짜 그걸 아는 놈이 여기 왜 기어들어와? 돈이 있는 놈이 왜 들어와? 너무 백업도 감당이 된 사람만이 뭐 진짜 주변 사람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정배영님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잘하더라. 진짜 삼삼하게 잘하더라. 와 너무 현실적인 아저씨 톤으로 잘하고 이질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맞아. 이성환 배우님. 이성환 배우님. 진짜 어디 동네 아저씨를 데려왔어. 그렇죠. 그리고 진짜 찐찐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최국희 배우님의 무당도 용궁선녀.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나도 캐릭터가 난 재밌었던 게 존나 트롤 짓을 하는데 맞는 말 하잖아. 그러니까 그 신점이 있는 거 같거든. 트롤 짓 하는데 아리까리해. 왔다 갔다 해. 왜 들어왔어? 아니 근데 그 성기훈한테 뭐가 다 있다고 맞추잖아. 맞아요. 신기도 안 떨어졌는데 왜 들어왔지? 그러니까 제일 궁금해 왜 들어왔는지. 나는 그 대사가 너무 웃겼어. 뻔뻔해가지고 니들이 나를 찾아왔어야지. 내가 너희를 찾아오게 해? 이게 그때 필요한 거 이제 전재준의 싸다고. 정신 번쩍 싸다고. 너무 웃겨가지고 캐릭터들도 저희가 막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얘기를 길게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 전반적으로 매력을 잘 갖추지 않았나. 저는 나름 근데 아쉬웠던 그 배역은 그 임시완 캐릭터, 임시완의 MG코인 캐릭터랑 그 강하늘 배우는 뭐 마지막에 역할은 하니까 근데 임시완 캐릭터의 역할이 이게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명성에 비해 그러니까 그 배우 임시완 배우 이름값에 비해 명성에 비해 지금 또 그러니까 명성에 비해 캐릭터가 뭐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역할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 사용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워낙에 글로벌 성공을 했다 보니까 그냥 배우들이 너무 들어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역할이라도. 왜냐면은 최기화 배우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한마디도 안 하더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엑스트라 정도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긴가민가 했어. 혹시나 아닌가? 이랬어. 이제 나오실 최기화 배우가 아닐까. 아마 근데 3부에 좀 풀지 않을까. 시즌 3에서 뭔가 역할이 있으시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오징어 게임 시즌 2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등급 평가와 한줄 평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부터 해봐도 될까요? 네네. 저는 사실 아까 그 성기훈과 오영일 사이의 대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이 작품을 감독님께서 만드시고자 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 대한 제 한 줄 평가는요. 자본주의란 영혼을 건 전쟁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과연 시즌 3에서 성기훈이 타락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포인트였다 하고 등급 평가는 그래도 무난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B+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씨 해주시겠어요? 저는 한 줄 평을 저희 용궁선녀님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용산선녀가 되겠습니다. 용산선녀. 네 명줄이 시즌 2보다 긴 이유를 난 모르겠다. 뭐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아 모르겠어요. 왜 시즌 2까지 나왔을까? 시즌 3는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등급 평가는 C+. 오, 되게 낮다. 네. 너무 짠 거 아니에요? 매국노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밸런스를 맞추기. 저는 셋업된 용두삼이 어쨌든 보게 만든다. 하고 저는 A-. 진짜 높다. 너무 그 용두삼이 맞아? 어쨌든 의도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느낌은 숨이 쌍관이었죠. 근데 왜 그래? 네? 아니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1에서 우 미쳤다 하고 보다가 7화에 제 느낌은 정확히 뭐였냐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가는 거지? 아 맞아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요새 솔직히 다들 똑똑해졌잖아요. 다들 AI도 나오고 뭐 다들 어떻게 만들면 재밌는지 다 알아서 일부러 트롤링 해가지고 좀 어그로 끌어가지고 이 보게 만들려는 건가? 아 청개구리 심보?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사람도 원래 봐봐요. 1화 보면은 못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못하는 법도 알고 잘하는 법도 아니까 감독님이 일부러 막 그 트롤링을 연출 트롤을 한번 해서 한번 그냥 개빡치게 만들고 미안하다 시즌 3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여가지고 뭐라고 나오고 있어? 이제 일부러 그렇게 조악하게 만들었다고. 7을? 네, 시즌 3 때 이제 모든 걸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1화랑 7화의 격차가 너무 심해. 갑자기 그러니까 7화는 시즌 3를 위해서 그 추진력을 얻기 위한 무릎 꿇기였네요. 화전. 태워서 한번 싹 태우고 그냥 했던 거 다 불태우고 다시 시작한다. 그것도 있잖아요. 시즌 2가 너무 재밌었으면 시즌 3를 너무 기대했을 거야. 맞아. 꺾기 한번 들어간 거. 그래서 이거 이제 망했대라는 얘기 한번 듣고 나중에 시즌 3가 이제 뭐 팬들은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 진짜 재밌던데 하면 이제 시즌 2 다시 팔리고 도움 닫기가 된 거지. 판이 된 거지. 진짜 화전이네요. 약간 비옥하게 만들고.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공개된 첫 주에 넷플릭스에서 또 신기록을 세웠더라고요. 뭐 누적 시청 수라든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국가 1위를 달성을 해서 아직까지 펄럭 할 수 있다. 진짜 대단하긴 해요. 왜냐면 맞아. 해외에서 반응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도 글로벌 1위를 하는 거 보면은 보게 만든다니까. 아니 외국 사람들이 공기놀이 하게 될 줄 우리가 20년 전에 알았습니까? 근데 나는 그게 나는 의아해. 1에서 내가 그 외국 네티즌 마음이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개구리인데 이렇게 다 좋다고 하지? 근데 지금 입장이 반대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꼬셔. 뭐가 꼬셔? 야, 너네도 느껴봐라. 그게 내 기분이었어. 그게 내 기분이다. 1을 난 1의 대성공이 진짜 이해를 못하는 입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잘된 콘텐츠 열심히 뒤를 따라가야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즌3 6월에 공개되더라고요. 시즌3가 아마 성기훈 스토리 아크의 최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또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을 제 무지함을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즌3가 잘 나와서. 당신 그때 시즌2 때 매수 안 하고 뭐 했어? 약간 이렇게 책임질 거야? 아유 드알못 라고 할 때 살 걸. 지금 부지런히 사두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저희 영화학개론 다음 주에도 또 재밌게 찾아올 테니까요. 선배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때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